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는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매크로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였죠. 해외 주요 IB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니 뭐 시티니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이상으로 이렇게 높여 잡았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쪽에서만 우리 경제, 내년 경제를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 내년도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두 군데 연구기관, 국내 연구기관 것부터 좀 보죠. 한국금융연구원하고 KDI, 한국개발원인데, 개발연구원인데요.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성장률부터 제일 위에 보시죠. 금융연구원은 2.1%까지 올렸고요. KDI는 1.8%로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올해 성장률 추정치랑 비교해 보면 둘 다 2배 수준이다.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 밑에 중요한 게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금융연구원은 1.6%, 그다음에 KDI도 1.6%로 올해보다 다 높여 잡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이렇게 올해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잡은 거에 가장 백그라운드는 민간 소비의 회복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대목들도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였는데 무려 금융연구원 추정치는 마이너스 8.9%죠. 그게 내년에 2.6%로 성장을 하고요. KDI도 건설 투자가 역시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에 2% 초반까지 올라간다는 거. 설비 투자는 조금 주춤하죠. 연구원과 KDI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렇게 보면 뭐 물가는 뭐 사실 여전히 뭐 저렇게 좀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내년에 더 개선이 되고 투자 부분도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한다. 이 두 가지 축이 중심이 되겠고요. 수출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수출은 아무래도 내년에 좀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은 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내년에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좋을 것으로 보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이 늘어난다. 유동성이 계속 시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계속해서 확대 재정 정책으로 간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시정연설할 때 얘기를 했죠. 대폭 늘린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도 역시 완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웬만해서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내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환율 때문에. 어쨌든 더 부동산이나 환율 때문에 더 내리지는 힘들어도 적어도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역시 완화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내년에 내수가 올해보다 좀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관건은 수출이죠. 그러려면 올해만큼 또 올해 이상으로 이 반도체 수출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자동차가 이 관세 때문에 사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자동차가 조금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분명히 훨씬 좋다. 요겁니다. 이 기사는요, 사실 시장과 직접적으로 뭐 특정 종목이 나오거나 이런 기사는 아닌데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 보시죠. EU 화웨이 통신장비 금지 소식에 중국 시장 원칙 위반. 자, 제목만 놓고 보면 중국이 반발한다 해서 뭐 무게중심이 반반씩 가 있는 내용 그런 기사인데 실제로 전체 내용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미국의 대중 견제가 지금 이제 IT 쪽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IT 굴기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견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글로벌 경제 아주 큰 축 중에 하나죠. 유럽도 가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통신 장비일 수 있는데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서 아주 우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이 어쨌든 이 첨단 산업 쪽이 뭐 통신 장비도 있지만 AI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뭐 등등등 쭉 있죠. 뭐 전기차 같은 거 당연히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통신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중 견제를 통해서 얻고 있는 반사 이익에 대한 이 수혜가 수혜 깊이가 중국의 또 그러니까 EU의 중국 견제로 해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화웨이와 GT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이 두 회사의 통신 장비를 좀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EU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 두 회사의 장비를 배제하겠다라는 건데요. EU는 미국이랑 똑같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가격 경쟁이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유럽의 뭐 에릭슨이라든가 뭐 GMS 같은 이런 통신 장비 회사들을 다 이제 너무 능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장비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 나아가서는 공포감을 지금 유럽에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런저런 보안 관련된 그런 우려도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1대1로 정책이 유럽에서 조금 특히 유럽의 못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다가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다 좀 철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사는 게 좀 어려운 나라, 개도국 중에서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방의 어떤 견제 또는 제재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서방 전체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통신 장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데 삼성전자 역시 이 중국의 가격 공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AI 때문에 6G, 그러니까 6세대로 통신의 이 어떤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적어도 6세대에서만큼은 중국 장비들의 어떤 그동안 5세대에서의 그런 뭐 엄청난 장악력이 확실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 또는 통신 장비와 관련된 이런저런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어떤 미국과 유럽 등의 대중국 견제 때문에 그동안에 2, 3년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통신 장비 쪽 회사들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자료도 좀 보면서 한번 슬슬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내부 얘기로 조금 더 와보죠. 일단 패션주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표가 나오죠.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한 달 섬유 의류 수익률인데 코스피 플러스 3.9%, 코스닥은 마이너스 5.2%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코스피는 무려 15% 오를 동안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도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코스닥은 아예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왼쪽 보시죠. 주요 패션주들 한 달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노스페이스 납품하는 영업무역 마이너스죠. 여성 의류 많이 만드는 한섬도 뭐 올랐다고 하기가 좀 그렇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JS 코퍼레이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좀 수익이 난 데가 F&F 한세실업인데 이 두 회사 수익률도 결국 코스피 수익률보다는 뭐 살짝 못 미치니까 그나마 저 정도라는 거죠. 자, 패션주 이렇게 안 좋은 이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내수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미국의 관세 영향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세실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요 패션 회사들 같은 경우 물건을 한국에서 만드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다 뭐 베트남, 뭐 라오스,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들 지역의 중에 여러 나라들이 사실 미국에 굉장히 관세 이번에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 관세 여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끼려고 고정비를 아끼려고 다른 나라로 나갔는데 동남아 같은 데로 나갔는데 관세 때문에 뭐 미국만 수출하는 건 미국을 뭐 다 수출이 미국으로만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좀 그만큼 실적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사실 11월이면 이제 대규모 이 세일 시즌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좀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들도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패션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가고 있다 이런 되는데 어제는 주가가 좀 다행히도 좀 많이 좀 올라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도 앞서 좀 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FNF, 뭐 한세체력 같은 이런 한두 종목 정도에 대해서만 좀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어제도 FNF가 주가가 13%나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참 패션주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제 음식료 쪽에 오뚜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으로 자른 삼양식품하고 신라면으로 알려진 이 농심 이 두 회사는 이제 수출 쪽에 상당히 좀 어떤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약간 내수주라기보다는 약간 수출주 비슷한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 좀 됐죠. 반면에 오뚜기는 아직도 내수주입니다. 수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뚜기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내수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렇고 이번에 3분기 매출액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그렇죠. 계속 저렇게 그냥 횡보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오뚜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내수에 전체적으로 치중돼 있긴 했는데 삼양이나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비중이 상당히 좀 세죠. 특히 뭐 삼양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근데 오뚜기는 라면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케찹이라든가 뭡니까 또 이거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오뚜기 거 사 먹지 않습니까? 그 포트폴리오가 잘 배분돼 있긴 한데 문제는 해외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영업이익의 어떤 이런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뚜기도 내년부터 뭐 지금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이다라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얼마나 수치로 증명되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뚜기가 완전히 좀 회생을 할 수 있을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내수가 조금 좋아진다 하니까 이런 어떤 혜택을 받아줄지 오뚜기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